그녀의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윤정희는 서울 근교의 작은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평범한 회사원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남매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특히 큰딸 수연은 정의의 자랑이었다. 좋은 대학을 나와 괜찮은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딸. 그런 딸이 잘 나가는 IT 기업의 팀장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엄마, 드디어 나도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수연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정희는 눈물을 삼켰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딸의 행복한 결혼식. 그것만이 정희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정희는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하나둘 깼다. 예물에만 1,000만 원, 예단과 혼수에 2,500만 원, 작은 피로연 비용까지 합치면 어느새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딸의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여기에 예식장 잔금 5천만 원을 더 보내려고 통장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반평생 모은 돈이지만 딸 결혼인데 뭐. 정희는 쓸쓸히 웃으며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까지 합쳐 겨우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흐뭇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각에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결혼식엔 오지 말아요. 하객 수가 제한돼서요. 온라인 생중계로 보세요. 정희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신부의 어머니가 평생 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악착같이 살아온 어머니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하객 제한? 정희는 코웃음을 쳤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핑계였다. 신랑 측 하객은 200명이 넘는다던데 신부 측은 50명으로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터였다. 결국 시댁에서 격을 맞추지 못하는 친정 식구들을 배제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특히 신랑 어머니가 우리 쪽은 사업가들과 의사 교수들이 오는데 친정 쪽은 좀 이라고 말했다는 소리를 아들에게서 전해 들었을 때도 참았었다. 하지만 이건 너무했다.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 잘해라. 딸에게서 답은 오지 않았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새벽 3시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탁자 위에는 딸의 결혼식 청첩장이 놓여 있었다. 예쁜 글씨로 쓰인 윤수연, 강민준의 결혼식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정희는 청첩장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서랍 속으로 넣어버렸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윤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작이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눈가의 주름이 어느새 깊어져 있었다. 이렇게 늙었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희는 가방을 챙겼다. 회사에 가기 전 들러야 할 곳이 있었다.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정희는 창구로 향했다. 손에는 예식장 잔금 송금 서류가 들려 있었다. 5천만 원.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을 합쳐 간신히 만든 금액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정희는 서류를 창구 너머로 밀어냈다. 이 송금건 취소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 예식장 잔금이시네요. 결혼식이 취소되신 건가요? 아니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결혼식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순간 창구 너머의 젊은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정희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딸 결혼식인데 신부 어머니는 오지 말래요. 하객 수가 제한돼서랍니다. 그게 어떻게? 직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 난처한 표정을 짓는 그녀를 보며 정희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상한 건 자신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기분이었다. 취소 절차 진행해 주세요. 위약금이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키보드 소리만이 적막한 창구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위약금은 5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라서요. 괜찮습니다. 진행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5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5천만 원을 보내고 결혼식에도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자존심이었다. 취소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정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서명은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완성되었다. 윤정희,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3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슬픔보다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고요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환불액은 3일 내로 입금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힘내세요. 정희는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봤다. 26쯤 되어 보이는 그 젊은 여성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덕분에 정신 차렸네요. 은행을 나서는 정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가방 속에는 취소 확인증이 들어 있었고 통장에는 곧 4,500만 원이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자신을 초대하지 않는 자리에 돈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 버스를 기다리며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어젯밤, 그래. 잘해라는 답장 이후로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다. 딸아이도 미안한 마음은 있겠지. 정희는 쓸쓸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정희를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보다 가볍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다. 버스가 도착했다. 정희는 가방을 챙겨 들고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정희에게도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정희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목요일 오후 회의 중이던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정희는 진동하는 휴대폰을 보고도 받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쌓여 있었다. 이제야 연락이 오는구나.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예식장에서 잠금 미납 독촉이 들어간 모양이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수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부터 쏟아냈다. 엄마, 왜 그래? 지금 예식장에서 난리 났어. 잔금이 안 들어왔다고 결혼식 취소될 수도 있대. 그래. 정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엄마가 돈 보낸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취소한 거야? 수연아.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기억하니? 그건 수연이 말을 더듬었다. 정희는 조용히 물었다. 하객 수가 제한돼서 오지 말라고 했지? 엄마, 그건 시댁에서 그러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정희는
작게 웃음을 흘렸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치자. 그럼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초대받지 못한 결혼식에 돈을 보낼 수는 없거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장난해?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장난이 아니야. 진심이야. 그럼 엄마는 내 결혼식 망치려고 이러는 거야? 수연아, 엄마가 너 결혼식 망쳤니? 엄마를 초대하지 않은 게 누구야? 정희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지금 와서 함께 하자는 게 진심일까? 돈이 필요하니까 엄마가 생각난 거 아니니? 엄마! 수연이 소리쳤다.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 결혼식인데 내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을 이렇게 망칠 거야? 이기적. 그 단어가 정희의 귓가에 꽂혔다. 30년을 혼자 일하고 아껴 쓰고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은 엄마가 이기적이라니. 수연아, 정희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엄마도 평생 한 번 딸 결혼식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 엄마가 없어도 된다고 한 건 누구니? 그건 돈만 보내면 되는 거였구나. 엄마는 그냥 ATM 기계였던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니? 정희가 물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소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수연아, 엄마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돈으로만 필요한 엄마 말이야. 엄마가 지금 무슨 잘 살아라. 엄마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정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도착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내렸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전원을 껐다. 집으로 들어서며 정희는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누군가의 지갑으로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윤정희로서 살고 싶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다. 그게 이기적인 거라면 이제부터는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딸의 청첩장이 놓여 있었다. 정희는 그것을 집어들어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미안하지만 엄마도 이젠 내 인생이 필요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을 먹어야 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정희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묵은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TV를 켜두면 적어도 고요함이 덜 무거웠다. 딸랑, 딸랑.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정희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수연이 아니었다. 딸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혜린이었다. 정희는 문을 열었다. 어머니, 혜린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수연이 울었고 혜린은 그걸 달래느라 지쳐 보였다. 들어와. 정희는 짧게 말하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혜린은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다. 이 시간에 죄송해요. 그냥 한 번 뵙고 싶어서요. 앉자. 정희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혜린이 앉자. 정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주전자를 꺼내 물을 받고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불꽃이 타오르며 주전자 밑을 핥았다. 정희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혜린은 소파에 앉아 말없이 기다렸다. 어머니, 혜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연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전자에서 희미하게 김이 오르기 시작했다. 결혼식이 망했어요. 예식장에서 계약 파기 통보가 왔고 신랑 쪽 가족들도 난리가 났대요. 특히 신랑 어머니가 수연이한테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해요. 그래. 정희는 여전히 주전자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이 점점 더 짙어졌다. 수연이가 지금 너무 괴로워해요.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밤새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연이는 어리석었지만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시댁 눈치를 본 거예요.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김이 세차게 뿜어져 나왔다. 정희는 불을 끄고 차집을 준비했다. 혜린아,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수연이가 괴로워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니? 예? 엄마를 못 본다는 게 괴로운 걸까? 아니면 결혼식이 망가진 게 괴로운 걸까?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찻잔 2개의 차를 따르며 계속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김이 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며 정희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진심일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경우가 많단다. 어머니, 수연이가 날 찾은 건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야. 결혼식에 돈이 필요해서지. 정희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혜린 앞에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 어머니, 혜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희는 자신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혜린아, 너한테 고맙다. 수연이 걱정해주는 좋은 친구 있어서. 어머니, 그럼 근데 나는 이제 그 역할을 그만할 거야. 정희 목소리는 단호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엄마, 돈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ATM기. 그런 역할 말이야. 혜리는 고개를 숙였다. 뭐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수연이한테 전해줘. 엄마는 아직도 널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무슨 뜻이에요? 돈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야. 존재를 인정받는 게 사랑이지.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수연이가 엄마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시댁이 뭐라고 하든 결혼식에 엄마 자리를 만들었겠지. 하지만 수연이는 그러지 않았어. 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수연이도 어른이야. 자기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나이가 됐지. 엄마가 대신 감당해줄 수는 없어. 정희는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집에 가. 수연이 곁에 있어줘. 지금 내 친구한테 필요한 건 엄마의 돈이 아니라 친구의 위로일 거야. 혜리는 천천히 일어났다. 찻잔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아무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 정희가 말했다. 수연이가 진짜 엄마를 보고 싶어서, 진짜 미안해서 찾아온다면 그땐 문을 열어줄 거야.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결혼식이 급해서라면. 정희는 현관문을 가리켰다. 문은 열리지 않을 거야. 혜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그동안 수연이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가.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식어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딸이 괴로워한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서면 안 됐다. 엄마도 사람이야. 수연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희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어린 수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유치원에 가던 아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초등학생. 그 아이가 어느새 커서 엄마보다 돈이 더 필요한 어른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넌 내 딸이야.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려보내지 않았다. 참았다. 지금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의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다. 2주가 흘렀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슬그머니 소문이 돌았다. 윤 과장님, 딸이 결혼한대요. 축의금 언제 받아요? 정희는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다. 결국 수연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 예식장 측에서는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잔금을 내지 못한 신부 측의 책임이라며 이약금 전액을 청구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이미 지불한 계약금 2천만 원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신랑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신랑 어머니는 수연에게 독한 말을 쏟아냈다고 한다. 친정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결혼이냐고. 혜린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 결국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예식장을 급하게 알아봤다. 하객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패백도 간소하게 치렀다. 화려하게 준비했던 드레스 대신 대여 드레스를 호텔 피로연 대신 근처 레스토랑 식사로 대체했다. 혜린이 보내온 사진 속 수연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만큼 환하지 않다는 걸 정희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래도 결혼은 했구나. 정희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사흘 뒤 긴 문자가 왔다. 새벽 2시였다. 정희는 화장실에 갔다가 휴대폰 화면이 켜진 걸 보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 나야. 수연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시댁 눈치 보느라 민준이한테 미움받을까봐 그냥 겁이 났어요. 문자는 길게 이어졌다. 엄마 없는 결혼식은 정말 의미가 없더라. 다들 축하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패백할 때도 민준이 엄마한테 큰절할 때도 계속 엄마 생각났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30년을 혼자서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외로웠을지. 근데 나는 그런 엄마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듯이 가슴이 먹먹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대신 정희는 메시지를 길게 눌러 보관함으로 이동을 선택했다. 삭제하지도 않고 답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보관했다. 언젠가 수연이 진짜 엄마를 이해할 때,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찾아올 때, 그때 이 메시지를 다시 꺼내보면 될 것 같았다. 정희는 더 이상 딸을 미워하지 않았다. 미워할 수도 없었다. 여전히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뿐이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면서 주는 사랑.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러설 줄도 아는 사랑. 그것이 정희가 배운 58년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다음 날부터 정희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퇴근길. 그녀는 버스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렸다. 집까지 걸어가는 길목에 작은 꽃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서 오세요. 젊은 꽃집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정희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봤다. 장미, 튤립, 거베라, 안개꽃, 형형색색의 꽃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뭘 찾으세요? 저기, 작은 꽃 하나만요. 누구 주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받을 거예요. 정희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꽃집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쁜 프리지아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이거 어때요? 향기도 좋고 꽃말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좋네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꽃을 받아들었다. 연보라색 프리지아가 손바닥 위에서 향기를 풍겼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었다. 3,000원입니다. 네. 돈을 건네며 정희는 문득 깨달았다. 3,000원. 커피 한 잔 값. 이렇게 작은 돈으로도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돈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학원비, 학비, 용돈, 경조사비. 정희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꽃병에 물을 받고 프리지아를 꽂았다. 거실 탁자 한가운데에 놓으니 집 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예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희는 꽃을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 다음 날도 정희는 꽃집에 들렀다. 어떤 날은 해바라기 한 송이를, 어떤 날은 장미 한 송이를, 어떤 날은 카네이션을 샀다. 꽃집 주인은 이제 정희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했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오늘은 저 노란 꽃이요. 금잔하네요. 좋은 선택이세요. 일주일쯤 지나자 꽃집 주인이 물었다. 혹시 매일 다른 분께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전부 저한테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 혼자 살거든요. 그래서 매일 꽃 하나씩 사서 집에 둬요. 그러면 집이 좀 덜 외로워지더라고요. 꽃집 주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멋지시네요. 멋진가요? 네. 자기 자신을 챙길 줄 아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알아줬다. 자신의 작은 변화를, 작은 용기를. 한 달이 지났다. 정희의 집에는 언제나 꽃이 있었다. 시들면 버리고 새 꽃을 사왔다. 그렇게 집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고 정희의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도 알아차렸다. 윤 과장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달라졌다. 분명히 달라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희는 꽃을 사고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여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 정희는 중얼거렸다. 사랑은 주는 게 전부가 아니야. 바람이 불었다. 손에 든 꽃잎이 살랑 흔들렸다. 나를 아끼는 것도 사랑이더라.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지난 30년은 헛되지 않았다. 아이들을 키운 시간, 희생한 시간, 그 모든 게 의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윤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을 줄 시간이었다. 수연은 언젠가 이해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리고 그때 진짜 모녀의 관계가 시작될 것이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희는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꽃병에 오늘의 꽃을 꽂았다. 연분홍 장미였다. 오늘도 고생했어, 윤정희.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 그것이 이제 정희의 일상이 되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왔다. 하지만 정희의 집에는, 그리고 정희의 마음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다.